네, 이어서 영상의 이진화, 스레싱 홀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영상의 픽셀 값을 0 또는 255로 변환하는 이진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이진화는 영상에서 관심 있는 객체 영역과 배경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영상의 이진화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알아보고 오픈CV에서 이진화를 수행하는 코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명이 균일하지 않은 영상에서 이런 국지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이진화를 수행하는 그리고 적응형 이진화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픽셀을 두 개의 분류로 나누는 작업이죠. 바이너리제이션, 예를 들면 주요 객체 영역과 배경 영역으로 나누거나 영상에서 중요도가 높은 관심 영역, 우리가 그걸 ROI다 라고 했죠. Region of Interest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은 관심 영역과 비관심 영역으로 구분하는 용도로 이 진화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디지털 컴퓨팅 분야에서 이 진화는 입력값을 0 또는 1로 설정하는데 영상의 이 진화에서는 픽셀 값을 0 또는 255로 설정하죠. 이 진화가 적용된 이진 영상은 보통 흰색과 검은색 픽셀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이진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다양한 영상의 이진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줄은 입력 그레이스케일 영상이고요. 아랫줄에 나타난 영상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진화가 수행된 결과 영상입니다. 이 A는 흑백 사각형 마커를 포함한 영상에서 검은색 사각형이 잘 구분되도록 이진화를 적용한 결과죠. 이 B는 문서를 스캔한 영상에서 배경과 글자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이진화가 사용된 거고요. C는 지문 인식을 위한 전처리로 이진화가 사용된 예입니다.
영상의 이진화는 기본적으로 영상의 각 픽셀 값을 이용하고요. 그레이스케일 영상에 대해 이진화를 수정하려면 영상의 픽셀 값이 특정 값보다 크면 255로 설정하고 작으면 0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각 픽셀과 비교 대상이 되는 인계값을 스레스 또는 문턱치다라고 하죠. 스레스 홀딩이란 여러 점수를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는 것처럼 여러 값을 경계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 것이죠. 스레싱 홀딩에 대해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값을 경계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전역 스레싱 홀딩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컬러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고 각 픽셀 값의 경계값을 넣으면 255, 넘지 못하면 0을 지정합니다. 우리가 넘파이 연산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오픈시브에서는 save-it, 스트레스 홀드 함수로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레이스 그레디언트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를 읽어드려서 그레이스케일로 읽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요 예제인데요. 네.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읽어서 컴파이 API 바이너리 이미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원본과 동일한 크기의 0으로 채워진 이미지죠. 그래서 127보다 큰 값만 255로 바꾸도록 하고요. 오픈 API에서는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드는 게 cvit의 thread holding입니다. 그래서
127이 되면 여기 임계치죠. 요거를 250으로 바꾸는 예제입니다. 결과가 요 리턴 값과 스트레스 홀드 CV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트플로 라이브러리로 이제 출력하는 이런 이제 키 밸류를 이제 세 개를 이제 받는 거죠. 원본과 API로 받는 거, 그 다음에 오픈 CV로 한 거 세 가지를 포문으로 돌려서 여기 매트플로 라이브러리에다가 이제 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127을 기준으로 크면 255로 바꿔서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은 다 하얗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나머지는 또 0으로 해버리는 거죠. 흰색으로 점점 변하는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읽어서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홀드 사용법은 헬프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홀드 바이너리가 어떤 값보다 크면 밸류를 지정하고 넘지 못하면 0을 지정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스트레스 홀드 바이너리 인버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로 이걸 헬프로 한번 보면은 요거 있죠? 바이너리와 스레스홀드 바이너리 인버스가 있습니다. 반대겠죠? 이 함수의 반환값은 튜플이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반환하는데 첫 번째 항목이 스레스홀딩에 사용한 경계값. 그래서 경계값을 한번 찍어본 거고요. 27이죠. 두 번째 항목이 요거 스레스 CV로 받은 바이너리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스레스 바이너리 말고도 몇 가지 기능의 플래그 상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예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코드죠. 위에 미셔너리로 받아서 돌리면서 매트플로 라이브러리에 찍어내는 겁니다. 위에 이제 바이너리 반대 제로로 만드는 거 투제로 인버스. 그 27보다 작으면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반대고요. 트렁크 함수는 120보다 큰 거를 255로 만드는 거죠. 영상의 이진화는 2개의 픽셀로 나눈다 라고 했고요.
이런 예제를 한번 또 보면, 그런 예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상의 이진화를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또 A는 이게 혈액 속 세포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촬영된 세포 중에는 특정 약품에 의해 염색돼서 검은색으로 관찰되는 세포도 있죠. 이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B에 나타냈습니다. 입력 영상에서 흰색 배경과 이 밝은 회색 세포 영역으로부터 두 개의 큰 분포가 형성되어 있고요. 검은색으로 염색된 픽셀에 의한 분포가 미세하게 발견되죠. 검은색 이런 분포죠. 그래서 먼저 인계값을 t1로 설정하면서 이진화를 수행하면 C와 같이 염색된 세포 영역만 검은색으로, 그러니까 염색된 세포 영역만, 여기 염색된 세포 영역만 검은색으로 나타내는 이진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반면에 밝은 회색 분포와 흰색 배경 픽셀 분포 사이 인계값 t2를 사용해서 이진화를 수행하면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이는 입력 영상에서 세포 영역을 검출한 결과입니다. 인계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이진화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를 봤었죠.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레스홀드 바이너리와 스레스홀드 인버스 방법에 의한 서로 반대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경계값을 얼마로 정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 오치의 알고리즘인데요. 그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저장 좀 하고요. 오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에 출력할 문서를 바이너리 이미지로 만드는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새하얀 종이에다가 검은색으로
출력된 문서 영상이라면 굳이 스트레스 홀딩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데, 인쇄된 문서가 색깔이 인쇄된 다양하게 인쇄된 문서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경계값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계값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가장 좋은 경계값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측 방법에 의한 자동 이진화 예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예제 코드는 스트레스 오치와 스트레스 트라이앵글 이런 게 있는데, 인계값을 자동으로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 홀딩 타입 열거형 상수 중에 스트레스 오치와 스트레스 트라이앵글입니다. 이게 이제 오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네, 스트레스 오치와 스트레스 트라이앵글 인계값을 자동으로 결정할 때 사용하고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영상의 픽셀값 분포를 분석해서 인계값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결정된 인계값을 이용해서 인계값 연산을 수행하고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스트레스 오치 상수는 오치가 제안한 자동 이진화 인계값 결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계값을 결정합니다. 이 방법은 입력 영상의 픽셀 값 분포가 두 개의 부류로 구분되는 경우에 최적의 인계값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스트레스 오치와 스트레스 트라이앵글 상수는 보통 논리 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서 소개한 5개 스트레스 홀드 타입 상수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었죠? 이 5개, 그죠? 자동 이진화를 수행할 경우에 스트레스 홀드 함수 내부에서 인계값을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홀드 함수 내부에서 스트레스 홀드 함수 세 번째 인자로 전달할 스트레스 값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계값이 88로 설정이 자동으로 된 거고요. 이 오치 방법에 의해 이진화된 결과 영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스캔드 페이퍼라는 예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이렇고요. 네. 그 이미지를 가지고 네. 읽어드려서 그레이스케일로 읽어서 경계값을 130으로 지정했을 때와 지정하지 않고 오차 알고리즘을 썼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얼마의 값을 최적의 임계치로 잡는지를 찍어보고 원본과 스레스홀드 기법, 그 다음에 오치 알고리즘 이용한 기법 두 개를 비교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30으로 우리는 했는데 오치가 자동으로 131로 잡으면서 이렇게 알아서 임계치를 찾아내는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찾기가 그죠? 번거롭죠. 경계치를. 그래서 우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한 번에 효율적으로 경계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우츠의 이진화 알고리즘이다 라고 합니다. 스레스 홀드 함수의 마지막 인자에다가 스레스 오치를 추가해서 전달하면 되고요. 원래 경계값은 무시되니까 아무 숫자나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1을 넣은 거고요. 그게 첫 번째 반환값이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경계값이죠. 그래서 플래그를 이제 파이프로 스레스홀드 방식을 결정하는 플래그와 파이프 문자로 연결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30으로 지정했을 때와 경계값으로 아무 의미 없는 마이너스 1을 전달했더니 경계값을 알아서 131을 찾아주고 거의 비슷하게 그죠? 바이너리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여러 번 시도해서 얻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체 알고리즘은 모든 경우에 그에 대해서 경계값을 조사해야 되니까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이즈가 많은 영상에서는 오치 알고리즘을 적용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블러링 필터를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적응형 이진화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